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된 한국 정부의 내국인 입국 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가려면 72시간 전에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국을 앞두고 저도 랜드마크에 위치한 홍옥병원으로 PCR 검사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하노이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지만 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은 현재 3곳만 있습니다. 3곳 모두 검사 가격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실과 가까운 홍옥병원을 선택했습니다. 랜드마크 타워 10층에 위치한 홍옥병원. 병원 입구에서 의료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고 병원으로 들어가서 잠시 대기를 합니다. 병원 10층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호명을 하면 수납해서 비용을 정산합니다. 홍옥병원의 경우는 PCR 검사 비용이 193만 4천 동, 약 10만 원 정도입니다. 수납을 마치면 다시 건물 1층으로 내려와 외부에 위치한 코로나 검진센터로 이동합니다. 한국처럼 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합니다. 베트남은 항상 채취를 목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목에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아침 8시 이전에 검사를 진행하면 당일 저녁에 받을 수 있고 8시가 넘으면 다음날 저녁에 확인서 픽업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는 랜드마크 타워 B동 지하 1층에서 배포해 줍니다.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이름을 부르면 가서 음성 확인서를 찾아오면 됩니다. 이제 한국으로 갈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노이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편은 일주일에 15편이 넘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비행기는 특별기를 제외하곤 승객을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로 들어와서 승객을 태우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잦은 출장으로 정상화가 된 국내선 청사는 자주 갔지만 국제선 청사는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들어가는 길도 왠지 좀 어두침침한 것 같습니다. 입구도 다 열어놓은 게 아니네요. 다시 반대쪽으로 가야겠습니다. 공항에 들어가 현황판을 보니 오늘 저녁에는 3대의 비행기만 출국합니다. 한국으로 2편, 일본으로 1편이 전부입니다. 공항도 전체를 다 개방하지 않고 반 정도만 오픈을 해놓은 것이 보이네요. 승객들도 평상시에 비하면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티켓팅을 하고 이미그레이션과 수화물 검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늦은 탓도 있지만 공항 내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면세점 한 곳은 열고 영업을 하고 있네요. 적당히 시간을 보내면서 탑승 시간을 기다립니다. 탑승이 시작되고 자리에 앉자마자 승무원분이 3장의 종이를 가져다 주십니다. 면세 신고서 외에 의료 신고서 2장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서에 나온 대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봅니다. 그런데 이 앱은 한국에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베트남에서 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비행기는 4시간 만에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넘쳐나던 모습은 없어지고 아주 한산합니다.
게다가 모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선 비행기에서 내려서 검역 게이트를 통과할 때 베트남에서 받아온 PCR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검역 확인증을 받고 자가격리 앱 설치 및 확인을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이제야 수화물을 찾으러 갈 수 있습니다. 현황판을 보니 이 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베트남 한 편, 미국 두 편, 필리핀 한 편이 전부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출구 게이트를 나오면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모든 길이 막혀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 혹은 안심택시를 타야 하는데 길을 따라가다 보면 지자체별로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버스 혹은 택시 탑승 서류를 작성하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고양시의 경우는 버스는 무료이지만 택시는 아주 비쌉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버스가 없는 관계로 택시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차 이동하시는 분들은 공항 방역팀이 탑승까지 함께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갈 방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오랜만에 집으로 출발합니다. 짐을 풀자마자 또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관할 보건소로 이동합니다. 원래 안심택시를 타면 보건소까지 들려서 검사를 받은 후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게 코스인데 새벽 도착의 경우는 보건소가 문을 열지 않아서 스스로 가셔야 합니다. 물론 대중교통 이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들어가 코로나 검사 신청서를 쓰고 순서를 기다리면 코와 목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마스크, 소독약, 체온계 등이 들어있는 방역용품을 받고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 코로나 검사 결과가 문자로 도착합니다. 자가격리 앱은 하루에 2번 체온을 측정해서 앱에 기록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면 생각보다 휴대폰 배터리가 상당히 빨리 소모됩니다. 또한 일정 시간 전화기의 사용과 움직임이 없으면 전화기에서 사이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경고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경기도는 구호물품이 택배로 배송됩니다. 그 내용물은 햇반, 즉석국, 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2주의 격리가 또 시작되었는데요. 그나마 격리 장소가 아닌 집에서 지내다 보니 맘도 몸도 편합니다. 빨리 이런 거 없이 예전처럼 지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86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